장혜정 교수님과 10월 31일에 인터뷰를 하고 거의 2달 만에 만나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대선이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이었고, 이제는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금방 말씀하신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고별연설하고 취임사하고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네. 대선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때 했던 얘기가 지금 취임사하고 거의 같은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는 미국의 기성 엘리트들이 기존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그 포같은 men and women, 그러니까 그 중산층의 몰락한 사람들, 잊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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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했고,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가 왜곡되고 조작됐다, rigged됐다. 그런데 이 왜곡되고 조작된 시스템에 의해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는 잊혀지게 하지 않고, 영어 표현으로 하면 I'm your voice, 내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그러니까 I only can fix the system, 그래서 나만이 이 잘못된 제도를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식의 표현은 트럼프 퍼스트고, 미국 안에서 비판은 거의 파시즘에 가까운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거든요. 근데 대선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트럼프하고의 대선의 쟁점은 구체적인 정책에 집중된 게 아니라 결국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 뭐 막말, 기행, 뭐 성희롱,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반발을 했냐면, 그 공격이 세지면 세질수록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워싱턴이 얼마나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그래서 일반 미국 대중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지를 공격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온 구호가 Drain the Swamp라는 거예요. 그 Drain the Swamp는 뭐냐면, 스왑프는 늪지 비슷한 건데, 부패, 우리로 치면 적폐청산. 그러니까 저렇게 고인물, 그 워싱턴에 잘못되어 있는 부패를 완전히 내가 다 일소하겠다, 다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캠프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에 핵 버튼을 누르기에 성질도 급하고 과대망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잘못돼 있다. 신중하지도 못하고 맨날 트위터만 날리고 이런 공격을 한 거고, 개인적인 자질이나 성품에 대한 공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한 공격으로 맞섰어요. 그러니까 대선의 캠페인 본선은 이런 식으로 됐고, 대선의 결과를 한마디로 하면 그 잘못된 제도,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그 rigged system,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가 달랐던 거잖아요. 파퓰러 보트, 일반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 가깝게 더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제도가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에서 특히 3개 주, 그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3개 주가 트럼프를 찍어서 이게 이제 선거인단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더 많이 찍었죠.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는 진 거고,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비례가 잘못된 거죠.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선거인단으로 다 안 간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역설적인데, 결국은 이 러스트 벨트에서 사람들 표 차는 10만 표가 안 된다. 한 8만 표, 9만 표. 그래서 300만 표를 이겼는데, 위스콘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10,000몇 표 차이예요. 그럼 여기 선거인단이 있으니까 8만 표, 9만 표 정도로
선거의 향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8만 표, 9만 표 바꾼 이 세 개 주인데 위스콘신하고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가 결국 핵심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개 주가 계속 오바마를 찍다가 이번에 트럼프로 넘어간.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 뭐였느냐?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러스트 벨트에 있는 백인, 중하층, 학력으로 보면 대졸이 안 되는 사람들,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거나 우리로 치면 그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2년제 옛날 전문대 정도. 그래서 고졸이거나 그 아래. 그다음에 중하층. 이 사람들이 스윙 보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은 다 두 번 오바마를 2008년, 2012년 찍었다가 2016년에 트럼프를 찍으면서 이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쥔 건데 이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들이 그러면 왜 트럼프를 찍었느냐? 이 사람들의 심리를 역으로 프로파일링을 쭉 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제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인종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을 기존 정치권이 돌봐주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forgotten men and women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하니까 러스트벨트에서 자동차 산업이 다 몰락하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프리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정설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 일자리하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들을 주목해서 선거 결과를 해석하면 트럼프의 개인적인 품성, 자질, 뭐 추행, 막말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누가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힐러리 클린턴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이스태블리시먼트니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가 못 된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를 찍는 거고,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막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느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보다 기성 질서가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았던 기성 질서의 구조적인 모순이 훨씬 크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일단 제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 힐러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도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진보 진영 자체가 자꾸 도덕적인 문제로만 이런 선거 프레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시스템적인 문제를 얘기했던 트럼프한테 당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건 맞는데 그 대신 계속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유권자 투표는 거의 300만 표 가까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는 거죠. 그죠. 그 대신 이제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미국의 제도 자체가 트럼프에 유리하게 작동했던 거고, 이게 미국이 양극화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종별로, 계급별로, 소득별로, 그 다음에 주거별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라는 거는 동부나 서부는 완전히 민주당으로 굳어져 있고, 공화당은 보통 그 사이에 있는 주들인데,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있어요. 경합주. 그런데 이 스윙 스테이트가 이번에는 마침 러스트 벨트에 있는 그 세 개 주가 됐다는 거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계속 선거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찍는데 이 사람들의 그 불만은 이런 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처리되지 않았던 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300만 명,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미국 국민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찍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러스트벨트 하면은 오바마가 구제해준 지역이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러스트벨트의 민주당 후보인 그 힐러리를 찍지 않고 이제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넘어갔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그냥 경제적인 아니면 계급적인 문제로만 보면 그 러스트벨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구제해 준 것도 오바마고, 그러니까 꼭 백인이 아니라 모든 인종의 그 중하층, 중산층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미국이 교육하고 의료비 문제인데,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한 것도 오바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실제 그 사람들의 삶을 좋게 해줬는데 왜 오바마를 안 찍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 아니면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게 참 미국 사람들도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 입장에서 섞여 있는 거거든요. 오바마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반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오바마가 여전히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은 핵심적인 지지층에서는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들어서서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분명히 이득을 보지만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비백인들, 소수 인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작은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게 공화당 쪽에 일관된 얘기인데, 그래서 나온 개념의 하나는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백인 중하층들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부가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당연히 작은 게 좋아요. 근데 자기가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혜택, 그러니까 모기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치면 그 세금 감면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인적, 여러분들 아주 어려서 그걸 돈 안 보니까 그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령 뭐 교육비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농촌에 대한 일정한 지원이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따져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히든 스테이트다, 국가의 역할이 숨겨져 있다, 아니면 뭐 submerged 스테이트다, 국가가 실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숨겨져 있는 거, submerged 돼 있다, 뭐 이런 개념도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오바마에 대한 반발도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았어야 되는데 자기네 삶이 오바마 때문에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이고, 오바마가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인데 어릴 때 와서 부모 따라서 불법 이민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릴 때 뭐 5살 때 올 수도 있고 10살 때 올 수도 있어서 미국에서 계속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왜 걔네들 다 웰페어하고 미국이 먹여 살려줘야 되느냐. 제가 무슬림이라서 그렇다, 제가 흑인이라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발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그렇죠. 복합적인 이유들이, 예,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제 고민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섞여 있긴 한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에 대한 반발을 분출하는 건 정당한 욕구 아니면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미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종주의적인 반발은 정당하지 않은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경계가 대단히 애매한 거예요. 네. 경계가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분열상이 어디까지 갔냐면, 오바마가 지난번에 경원이가 그 프로그램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기도 했지만, 오바마가 고변 연설에서 한 것처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언론 보도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취임초인데 취임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지무지 낮다. 어제 KBS 그 프로그램 하나에 이제 특파원이 가서 백인한테 물어봤을 때 37%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백인 아주머니 답변이 뭐였냐면,
통계가 잘못됐다. 여론조사 잘못됐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37%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사실에 대한 공유가 안 돼요. 사실에 대한 공유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300만 표 가까이, 그러니까 처음엔 300만 표 가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재개표를 해보면 해볼수록 더 표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 얘기는 뭐냐? 불법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대거 투표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를 안 했으면 내가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둘 다 이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CNN 같은 데서 이제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찍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표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 쪽의 입장은 뭐냐면 디스인프랜차이즈먼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랜차이즈먼트는 투표권을 갖게 하는 게 이제 인프랜차이즈먼트인데 투표권을 미국 민주주의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진보적인 쪽에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인종차별이냐면 미국은 우리는 선거를 할 때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유권자 등록도 다 해주는데 여기는 자기가 가서 등록해야 돼요. 자기가 가서 등록하고 휴일도 아니에요.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 있으면 직장 자기가 빠져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 계속 문제가 되는데 포토 아이디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우리식의 주민등록증은 없고 그러면 주별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선거 당일에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리버럴들이 제일 문제 삼는 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처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런데 감옥에 소수인종이 많이 가니까 흑인들이 형을 살잖아요. 형을 살고 나오면 일정한 기간 동안 투표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그 다음에 이제 투표권 등록하는 그 서류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있을 것 같지만 미국이 자동차 없으면 못 사는 나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실제적으로 소수 인종의 등록이 떨어져요. 그래서 리버럴 쪽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잘못되고 있다. 선거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수 쪽에서는 또 백인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투표하는 그래서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완전 반대의 얘기를 완전 반대의 얘기를 서로 하는 있어요. 거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의 언론에 대한 불신도 어마무시한 거죠.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불신도 때문에 많고. 그래서 나온 표현이 네.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냐? 포스트 트루스고 포스트 팩트. 팩트 자체를 사실 자체를 확정할 수 없다.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약간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어느 순간부터 그 데모는 아니죠. 아무튼 집회하는 광화문에 뭐 100만이 모였다. 뭐 지난주에는 뭐 얼마가 모였다. 이럴 때 그러니까 주최 측이 추산하는 숫자하고 경찰 추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4분의 1까지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경찰이 추산을 안 하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는 박사모가 모이는 것하고 그러면 뭐 촛불이 모이는 것하고 계속 또 얘기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얼추 그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미국은 이 숫자 자체 아까 말한 것처럼 37%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KBS 특파원 PD가 가서 질문을 했더니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거라는 게 그 백인 아주머니의 첫 번째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프로를 본 일반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미국의 단면이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취임식에 온 인구가 그렇죠. 오바마에 비해서 훨씬 작은 게 눈으로 현저히 보이더라고요, 사진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고 트럼프가 거짓말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예. 믿는다는 거죠. 예, 예. 그 분열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예요. 한편.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분열. 그러니까 그 젠더 성차도 있고 세대별의 분열도 있고 주거에 따른 분열도 있고 그다음에 계급에 따른 분열, 교육에 따른 분열, 정당에 따른 분열,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주제가 결국은 트럼프 퍼스트가 되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되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이스태블리시먼트 전체하고 기성 질서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잊혀진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 이 두 가지의 간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열을 잘 이용해가지고 잘 유권자들의 그 속내를 파고들어서 당선되기까지는 전략이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좀 장사를 잘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